많이 안 알려졌죠. 그런데 실제로 3월 13일 월요일에요. 검찰이 CJ그룹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CJ 혐의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돼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요거 관련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그 최순실 게이트를 담당한 검찰 특수본이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이곳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CJ 본사뿐만 아니고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CJ 헬로비전, 그 CJ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탈탈 털어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갑자기 CJ를 들이쳤냐면 그 문제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찍으라고 주문한 사람이 전직 CJ 제일제당 직원이라는 거죠. 선모 씨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CJ 측은 당연히 그 선 씨라는 사람이 개인 일탈이지 그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과거에 이건희하고 이맹희하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맹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건희의 맏형이고요.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상속 분쟁을 벌였었던 2012년에 지금 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CJ 직원이. 그러니까 아마 검찰 쪽에서는 CJ가 이맹희 쪽에 유리한 지형을 당시 소송 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성매매 동영상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 저는 뭐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맹희, 이건희 이 두 사람 그리고 삼성하고 CJ 이 두 집안이 얼마나 질긴 악연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토리가 그 김용민 PD님 전화만큼은 안 했지만 제법 재미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이것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형제 집안이 벌인 일은 한국 기업 역사에서 그러니까 지랄도 정말 이런 지랄이 없었습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를 진짜 세게 찍은 형제들이에요. 이 두 형제가요. 우선 다 아시겠지만 족보부터 따지면은 이맹희, CJ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이재용의 아버지가 삼남이고요. 차남에 이창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맹희가 먼저 승계 수업을 받았는데 제가 과거에 길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사카린 밀소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맹희가 그룹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사실상 후계자가 된 이후에 이게 이제 1976년에 후계자로 거의 공인이 되는데요. 이건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맏형 존재가 신경이 쓰이죠. 형이 장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가 끊임없이 형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맹희 쪽 주장이에요. 실제로 1984년에 이맹희가 이병철의 부산 해운대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현관문에 건강한 사내 둘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 비서실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맹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검사로부터 미리 귀뜸을 받았던 거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삼성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브라우닝 6연발 샷건 소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총을 막 갈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내들을 별장에서 몰아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맹희가 자기 자서전에 쓴 이야기고요. 이외에도 이맹희 쪽에서 주장을 하는 이건희의 악랄한 방해 공작은 여러 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건희 쪽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고 갑니다. 그리고 이맹희가 완전히 축출이 되고 이건희 시대가 열리죠. 이병철은 1987년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뭘 하냐면 기타 등등 그 남매들을 완전히 그룹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이 시절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태우가 재벌 그룹들한테 개혁한답시고요. 야, 니네들 기조실 좀 축소하고 요즘 말하면 미전실 같은 거죠. 소유와 경영도 좀 분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약간 압박을 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계열사 분리 요거 정부 압박에 맞서는 명분이 된다 하면서 계열사 분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그 아버지 이병철의 유지가 있었어요. 기업들을 형제자매들에게 골고루 쪼개주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1년에 처음으로 계열사 1차 분리를 합니다. 이래서 이때 이인희라고요. 이병철의 장녀죠.
이인희한테는 전주재지라는 기업이 돌아갑니다. 삼성에서 분리돼요. 이게 이제 한솔그룹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병철이 예뻐라 했다고 알려진 막내 이명희한테는 신세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삼성그룹에서 분리가 되죠.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희가 형 이명희한테도 뭘 주고 이제 완전히 갈라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뭘 줄까? 이게 제일 관심이 컸는데 알려지기로는 이건희가 처음 내주려고 했던 회사가 안국화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안 주고 실제로 내준 게 제일제당이었습니다. 그것도 1991년이 아니고 1993년, 그러니까 2년을 더 끌고서 억지로 준 듯한 인상으로 이 제일제당을 내줍니다. 근데 이게 왜 내줬냐면 제일제당이 당시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식품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핵심은 이미 전자와 금융으로 이동을 했고요. 제일제당은 그냥 미원에게도 밀리는 그저 그런 식료품 생산 업체로 삼성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 별 볼 일 없는 제일제당도 또 쉽게 안 넘겨줍니다. 좀 이왕 넘겨주기로 한 거, 형한테 화끈하게 내주면 이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 주식을 형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형수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맹희의 아내, 손봉남 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이재현의 어머니죠. 이 사람에게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장렬했던 겁니다. 내가 회사를 내주는데 형이 너한테는 직접 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이건희 촉이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맹희는요. 아들인 이재현이 CJ 회장인데도 이맹희 스스로는 한 번도 CJ 주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15년 세상을 떠날 때 이맹희의 직함은 제일제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일비료 전 회장 이렇게 나오죠. CJ랑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을 넘긴 이후에도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분을 넘겼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계열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듬해 1994년에 이때만 해도 삼성그룹이 그룹 인사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요. 그룹 인사를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CJ그룹의 인사를 삼성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었더니 CJ의 부사장으로 이학수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학수라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건희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학수를 CJ에 내리꽂 주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해했던 겁니다. 아니 형제간 제3분할 다 끝났다며. 남의 기업이라며. 그런데 왜 자기 측근을 부사장으로 임명해 보내. 이거부터가 미스터리였고요. 제일제당이 또 이걸 받아들여요. 이것도 또 미스터리였고요. 그리고 이학수가 이때 제일제당에서 맡은 역할이 사업 구조 전반을 관장한다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삼성이 제일제당을 접수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제당이 어리버리하게 접수를 당하고 있다가 다음 해가 돼서야 반발을 합니다. 왜 삼성이 이학수를 보내서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1년 뒤에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일제당이 되게 좀 멍청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일제당을 먹으려고 보낸 게 아니고 제일제당을 돕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좀 창피했는지 이제 이학수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또 하나 재밌었던 일은 1995년의 일입니다. 이재현 씨가 이때 상무였거든요. 근데 서울 한남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계열 분리가 됐을 텐데 삼성그룹 측에서요. 이재현 한남동 집 이웃집 옥상에다가 고성능 원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현 집 정문을 계속해서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난 이재현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미 두 집안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남의 집 정문을 계속 감시를 하고 이재현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삼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현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려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제당 측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씨. 이번 일 말고도 삼성이 계속해서 이재현 상무를 감시해온 동향이 있었는데 미행을 우리가 당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는 도둑 방지해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제일제당 측이 괜한 피해의식으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면서 이제 허겁지겁 CCTV를 철수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제일제당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2002년에 제일제당이 사명을 CJ로 바꾸면서 삼성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CJ하고 삼성하고 전혀 다른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20년 잠잠했는데 2012년에요. 이맹희 쪽에서 갑자기 소송을 내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이맹희가 동생 이건희를 상대로 7,100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송에는 이맹희의 동생이고 이건희의 누나인 이숙희라는 사람까지 소송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맹희와 이숙희가 한편, 이건희가 지금 피소송자가 된 거죠. 예. 근데 소송을 뭘 냈냐면 이맹희 주장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병철이 사실 몰래 차명으로 관리했던 주식이 있다. 이게 삼성화재 주식이다. 예. 근데 몰래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은 모든 형제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이건희 혼자서 2008년에 홀라당 다 혼자 먹느냐. 이게 지금 소송의 요지였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내용이 아버지가 불법 재산을 갖고 있다. 이걸 이제 온 세상에다 밝히고요. 그 불법 재산을 나에게도 달라 뭐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법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쪽팔림은 이 형제 그 자매들에게는 전혀 쪽팔린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그 돈을 나에게도 달라 지금 뭐 이런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 집안도 진짜 개판이구나 하는 게 처음부터 딱 느껴지는 소송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병철이 그때 비자금 계좌에서 갖고 있었던 게 삼성생명 주식의 상당한 그 양이었는데 예. 이건희 쪽에서는 상당히 난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희 주장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차명 주식, 불법 주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건희가 홀라당 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이건희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꾸를 거의 안 하고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조계에 워낙 강력한 인맥들이 있으니까 소송으로 조용히 처리를 하자라는 게 삼성 측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이제 화를 냈었던 건, 내심으로 화를 냈었던 건 이런 건 있었죠. 저걸 이맹희 저 놓친데 혼자서 이 소송을 했겠느냐. 이때 이맹희 씨가 그 베이징에 머물러 있었고요.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이재현이 꾸민 일이다. 삼성을 접수하기 위해서 앙심을 품고 이재현이 지금 이 일을 다 꾸미고 있다. 뭐 이런 감정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신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그 이맹희 편을 들었던 그리고 소송에 참여했던 이숙희라는 사람이요. 넷째 딸인데요. 이맹희의 여동생이자 이건희의 누나죠. 근데 이 이숙희는 왜 갑자기 소송전에 뛰어들었냐면 아버지 이병철이 이숙희라는 딸한테 나는 너한테는 주식이건 재산이건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나는 안 줘? 이런 거죠. 근데 안 준 이유가 뭐냐? 이병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네가 LG 집안에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LG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삼성 라이벌인데 네가 지금 LG 집안 며느리인데 이 LG 집안 며느리가 삼성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서 안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숙희 입장에서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분이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끼리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LG 집안하고 결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LG 집안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LG 집안에 시집 가라고 할 땐 언제고 시집 갔더니 LG 집안 사람이라서 한 푼도 안 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숙희 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숙희 씨가 이 LG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게 1950년대에 드물게 골프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병철하고 LG 창업주 구인회하고 골프를 치다가 야, 우리 사돈을 맺자. 이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집안이 언제 틀어지냐면 LG가 먼저 가전에 진출해 있었는데 삼성이 뒤늦게 진출하면서 LG가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이때 이제 두 사돈지간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아빠가 시켰고 사이가 틀어진 것도 아빠 때문인데 이숙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시집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시집 갔더니 돈을 안 주니까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개그스러운 집안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이때 이맹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삼성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자기들 뒤가 구리니까. 예. 사건이 갑자기 커집니다. 이건희가 성질을 못 이기고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먼저 엽니다.
이맹희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한 푼도 못 준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니 거기서 헌법재판소가 왜 나와? 네. 아버지 불법 재산 나누는데 대한민국 헌법까지 건드려야 돼? 이런 황당한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4심 제도라고 해서 네. 3심까지 가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이게 가는 절차가 있기는 있었대요. 이 유산상속에 대한 법을 이 법이 뭐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이건희가 뭐 하려고 했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이해는 못했지만 아니 말을 하는데 아버지 불법 재산 나누는데 헌법재판소를 들먹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맹희가 반발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에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건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동생을 능멸을 합니다. 그리고 건희는 현재까지 형제지간의 불화만 가중시켜 왔고 늘 지옥심만 챙겨온 애다.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그런 탐욕을 부리니까 이 소송을 초래한 거다. 선대 회장 때 재산 분할이 완료됐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나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고 25년간 숨겨왔던 내 재산을 되찾으려는 거다. 이런 발언을 줄줄이 쏟아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조롱성 멘트를 하나 날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갈 일이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 놀리는 거죠. 여기서 헌법이 왜 나와 이 무식한 놈아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맹희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이건희가 폭발을 했습니다. 서초동 사옥 앞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딱 써가지고 작심을 하고 발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때 삼성 쪽 분위기가 이건희가 이 발언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조용조용 넘어가야 됩니다 하고 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건희가 자기 분을 못 이기고 기자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건희 같은 사람은 평생을 황제처럼 살아온 사람이어서 누가 자기한테 시비 거는 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서초사옥 출근길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 호칭을 잘 들어주십시오. 호칭이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맹희 씨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우리 집의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집에서는 이미 퇴출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맹희 회장과 나를 1대1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C에서 회장, 여기 초반의 발언의 호칭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까지는 뭐 정상이죠. 근데 이제 말을 하면서 감정이 점점 격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양반이라고 바뀝니다. 그 양반이라고.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했다. 청와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때 고발했던 양반이다. 우리 집에서는 이미 퇴출당한 양반이다. 이제 양반이 됐습니다. 호칭이 점점 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그 양반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 입으로는 장손이다, 장남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제사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꼴을 내가 못 봤다. 이제 더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나는 수키 씨라고 불러요. 누나에 대해서는 수키 씨라고 막 부르는 겁니다. 수키 씨는 결혼하기 전에 아주 애녀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시절에 금성으로 시집을 가더니 LG도 아니고 금성이에요. 같은 전자 쪽을 한다고 그쪽 시집 가서 구박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집에 와서 떼를 쓰고 보통 정신 가지고 떠드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깔아뭉갭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 맹희가 돼버리죠. 아버지는 맹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수키는 내 딸이 아니다. 주식은 한 장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조금 전에 해주셨던 말. 이게 이제 압권입니다. 이맹희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히 나보고 건희 할 상대가 안 된다. 날 쳐다보지도 못했던 양반이다. 지금도 아마 못 쳐다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를 이건희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맹희가 2014년에 소송을 철회하면서 참패를 하고 물러나죠. 그리고 2015년에 이맹희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두 집안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찍은 제1재당 직원 선모 씨, 이 사람이 2012년에 이 형제지간의 막말 파문이 벌어졌을 때 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 알려졌죠. 그런데 실제로 3월 13일 월요일에요.
검찰이 CJ그룹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CJ 혐의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돼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요거 관련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그 최순실 게이트를 담당한 검찰 특수본이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이곳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CJ 본사뿐만 아니고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CJ 헬로비전, 그 CJ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탈탈 털어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갑자기 CJ를 들이쳤냐면 그 문제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찍으라고 주문한 사람이 전직 CJ 제일제당 직원이라는 거죠. 선모 씨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CJ 측은 당연히 그 선 씨라는 사람이 개인 일탈이지 그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과거에 이건희하고 이맹희하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맹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건희의 맏형이고요.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상속 분쟁을 벌였었던 2012년에 지금 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CJ 직원이. 그러니까 아마 검찰 쪽에서는 CJ가 이맹희 쪽에 유리한 지형을 당시 소송 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성매매 동영상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 저는 뭐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맹희, 이건희 이 두 사람 그리고 삼성하고 CJ 이 두 집안이 얼마나 질긴 악연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토리가 그 김용민 PD님 전화만큼은 안 했지만 제법 재미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이것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형제 집안이 벌인 일은 한국 기업 역사에서 그러니까 지랄도 정말 이런 지랄이 없었습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를 진짜 세게 찍은 형제들이에요. 이 두 형제가요. 우선 다 아시겠지만 족보부터 따지면은 이맹희, CJ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이재용의 아버지가 삼남이고요. 차남에 이창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맹희가 먼저 승계 수업을 받았는데 제가 과거에 길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사카린 밀소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맹희가 그룹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사실상 후계자가 된 이후에 이게 이제 1976년에 후계자로 거의 공인이 되는데요. 이건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맏형 존재가 신경이 쓰이죠. 형이 장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가 끊임없이 형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맹희 쪽 주장이에요. 실제로 1984년에 이맹희가 이병철의 부산 해운대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현관문에 건강한 사내 둘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 비서실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맹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검사로부터 미리 귀뜸을 받았던 거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삼성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브라우닝 6연발 샷건 소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총을 막 갈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내들을 별장에서 몰아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맹희가 자기 자서전에 쓴 이야기고요. 이외에 제일제당을 내줍니다. 근데 이 왜 내줬냐면 제일제당이 당시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식품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핵심은 이미 전자와 금융으로 이동을 했고요. 제일제당은 그냥 뭐 미원에게도 밀리는 그저 그런 식료품 생산 업체로 삼성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 별 볼 일 없는 제일제당도 또 쉽게 안 넘겨줍니다. 야, 좀 이왕 넘겨주기로 한 거 형한테 화끈하게 내주면 이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 주식을 형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형수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맹희의 아내 손봉남 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이재현의 어머니죠. 이 사람에게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장렬했던 겁니다. 내가 회사를 내주는데 형이 너한테는 직접 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이건희 촉이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맹희는요. 아들인 이재현이 CJ 회장인데도 이맹희 스스로는 한 번도 CJ 주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15년 세상을 떠날 때 이맹희의 직함은 제일제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일비료 전 회장 이렇게 나오죠. CJ랑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을 넘긴 이후에도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분을 넘겼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계열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예. 갑자기 이듬해 1994년에 이때만 해도 삼성그룹이 그룹 인사 뭐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예.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요. 예. 그룹 인사를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CJ그룹의 인사를 삼성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었더니 CJ의 부사장으로 이학수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학수라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건희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학수를 CJ에 내리꽂 주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해했던 겁니다. 아니 형제간 제3분할 다 끝났다며. 남의 기업이라며. 그런데 왜 자기 측근을 부사장으로 임명해 보내. 이거부터가 미스터리였고요. 제일제당이 또 이걸 받아들여요. 예. 이것도 또 미스터리였고요. 그리고 이학수가 이때 제일제당에서 맡은 역할이 사업 구조 전반을 관장한다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말은 다시 삼성이 제일제당을 접수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제당이 어리버리하게 접수를 당하고 있다가 다음 해가 돼서야 반발을 합니다. 왜 삼성이 이학수를 보내서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1년 뒤에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일제당이 되게 좀 멍청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일제당을 먹으려고 보낸 게 아니고 제일제당을 돕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좀 창피했는지 이제 이학수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예. 또 하나 재밌었던 일은 1995년의 일입니다. 이재현 씨가 이때 상무였거든요. 근데 서울 한남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계열 분리가 됐을 텐데 삼성그룹 측에서요. 이재현 한남동 집 이웃집 옥상에다가 고성능 원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현 집 정문을 계속해서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난 이재현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미 두 집안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의 집 정문을 계속 감시를 하고 이재현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삼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현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려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제당 측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씨. 이번 일 말고도 삼성이 계속해서 이재현 상무를 감시해온 동향이 있었는데 미행을 우리가 당한 일도 있었다. 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또 이맹희 쪽에서 주장을 하는 이건희의 악랄한 방해 공작은 여러 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예. 이건희 쪽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고 갑니다. 예. 그리고 이맹희가 완전히 축출이 되고 이건희 시대가 열리죠. 이병철은 1987년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뭘 하냐면 기타 등등 그 남매들을 완전히 그룹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이 시절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태우가 재벌 그룹들한테 개혁한답시고요. 야 니네들 기조실 좀 축소하고 요즘 말하면 미전실 같은 거죠. 소유와 경영도 좀 분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약간 압박을 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계열사 분리 요거 정부 압박에 맞서는 명분이 된다 하면서 계열사 분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그 아버지 이병철의 유지가 있었어요. 기업들을 형제자매들에게 골고루 쪼개주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1년에 처음으로 계열사 1차 분리를 합니다. 이래서 이때 이인희라고요. 이병철의 장녀죠. 이 이인희한테는 전주재지라는 기업이 돌아갑니다. 삼성에서 분리돼요. 이게 이제 한솔그룹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병철이 예뻐라 했다고 알려진 막내 이명희한테는 신세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삼성그룹에서 분리가 되죠.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희가 형 이맹희한테도 뭘 주고 이제 완전히 갈라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뭘 줄까? 이게 제일 관심이 컸는데 알려지기로는 이건희가 처음 내주려고 했던 회사가 안국화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안 주고 실제로 내준 게 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1991년이 아니고 1993년, 그러니까 2년을 더 끌고서 억지로 준 듯한 인상으로 이